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 또 하시고자 하는 일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번 주는 그 날씨가 저번 주에 비해서 좀 풀려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시기에도 조금 더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들 어떤 힘들어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에 매진한다고 고생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어디냐면 책 교재 그죠? 215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자, 215페이지 물권적 청구권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죠? 그 물권 앞에 총론 이론에서는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 효력하고 요 물권적 청구권 요 두 개를 가지고 잘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근데 우선적 효력보다는 물권적 청구권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거의 한 7, 80% 시험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어떤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게 이제부터 살피고 그 다음에 그 물권적 청구권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잡아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물건의 특성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첫째, 직접 지배한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지배성과 두 번째, 절대성. 직접 지배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절대성. 세 번째, 내만이 권리자다. 이건 무슨 성? 배타성. 그 다음 네 번째, 물건은 관념성. 손대지 않아도 물건이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소유권과 요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예를 들면 소유권은 여러분 그죠? 그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물건은 서울에 있지만 부산에 있는 갑이 소유한다. 그러면 손대고 있지 않지만 부산에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내가 소유자다 하는 걸 반드시 등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관념성에 의해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공시한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관념성의 대표적으로 부산에 있는 갑이 그죠?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부산에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 내 거다 하는 걸 반드시 공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죠? 그럼 요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대지 않지만 권리가 인정된다. 그래서 저당권은 저당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도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저당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도성, 이러한 물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특성은 이런 거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다섯 가지를 잘 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저번 주에 한 우선적 효력,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승립 시기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한다. 그게 우선적 효력인데, 우선적 효력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자, 채권이 먼저 승립해도 일단 배당할 때는 누구 거부터 먼저 배당하느냐 하면은 물권자부터 순위에 따라서 물권자 정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채권자 끌어모아서 채권자들 배당한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들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조건 똑같다. 승립 시기에 관계없이 똑같다. 그걸 채권자 평등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빨리 지나가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중요하지 않고 제가 늘 이야기했죠. 계속 어떻게 그 집중적으로 반복하거나 설명하거나 안 가면 사이코로 변한다. 아, 저게 중요하구나. 시험에 출제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타성에 의해서 물건은 됐습니까? 배타성에 의해서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나온다. 그죠? 우선적 효력이 나오고.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이런 직접 지배한다는 이런 지배성에 의해서 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물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물권적 청구는 물권자라야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죠? 이런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의 허락 없이 침탈했을 때 돌려주세요 하는 반환 청구권. 자,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방해 제거, 그죠? 방해 제거고, 그 다음에 또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면 맞다.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거. 요렇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느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요렇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꼭 침해당해야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런 물권적 청구는 어쨌든 물권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한번 그려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물건이 이렇게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고, 그죠? 이건 제한물권은 용의물권과 이건 담보물권. 여러분 요거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외워지게 됩니다. 계속 제가 시험 끝날 때까지 거의 한 100번 정도, 그죠? 적게, 100번은 좀 가장이고, 한 2, 30번 적게 되는데, 자, 요 용의 물건은 몇 개냐면 3개입니다. 요 지상권, 요런 지역권, 요런 전세권, 담보 물건은 저당권, 질권, 자, 유치권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좀 물건의 이런 지배성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자, 여러분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우리 민법에서 어디에 규정을 두느냐 하면은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이런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는 어디에 규정이 있냐면 이런 소유권 파트에 금방 이야기했던 요 3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요 3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요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저당권 요 4개에 또 그대로 적용한다 하는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즉 소유권에다가 소유권에 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우리 민법의 물권적 청구권 몇 개? 3개 규정을 두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3개를 두고 어디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한다,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적용하는데,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는데 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환 청구권이 없고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되고. 자, 그 다음에 질권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유치권에는 이런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유치권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하는 거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물권적 청구는 원래 규정은 이렇게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4개 적용하는데, 요 지상권에는 3개 다 있고 지역권, 저당권에는 2개만 있고 전세권 3개 다 있고, 그죠? 자,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요 점유권인데, 그죠? 점유권. 여러분, 점유권은 우리 저번에 물권 설명할 때도 잠깐 설명했지만 점유권하고 본권하고는 항상 별도입니다. 점유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손만 대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점유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둑놈은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놈인데 뭘 인정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그 민법을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놈은 본권은 없고 무슨 권만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본권 없이 손만 대고 있으면 도둑놈은 그럼 본권 없이 점유권만 있고, 또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물건을 분실했을 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고, 그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은 별도다. 그래서 본권 없이 손대고 있으면 위법한 점유권자고,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다 하는 이런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점유권하고 본권하고는 별도인데, 요 점유권은 여러분 요 배타성은 없어가지고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은 없다. 근데 점유권은 직접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이게 요 사실상 지배.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그죠?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에, 그럼 점유권도 지배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 인정하는데, 그러면 물권적 청권은 크게 그러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과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 그러면 소유자가 손대고 있으면, 만약에 손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뭐 침해했다 하면은 점유권을 가지고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도 있고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권적 청권 하면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그러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을 물권적 청권이란 말보다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말로 씁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말로 쓰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뺏겼을 때 돌려주세요 반환,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경우는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할 가능성인 경우 방해 예방 청구권,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나누는데,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도 하고, 그냥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하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이야기하고, 그냥 물권적 청구권을 하면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손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침탈했다, 허락 없이 침해했을 때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둑놈은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도둑놈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둑놈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도둑놈은 오직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준용 규정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하지 않고 유치권자도 손대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유치권자는 여러분 좀 이따가 했지만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 수리를 받기 위해서 시계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시계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유치라는 게 점유.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은 안 되고 점유 보호 청구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론상으로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점유 보호 청구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침해 가능성이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권과 저당권은 두 개만 있다 하는 거하고,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 안 되고 점유 보호 청구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점유권과 본권은 별도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죠? 여기에 PPT 띄워놓은 것처럼 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물권적 청구는 물권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건적 청구는 물건과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물건과 물건적 청구는 분리해서 양도, 분리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물건의 내용이 실현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 안 됐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방해 예방, 그죠? 막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물건적 청구는 행사 요건인데, 그죠? 행사 요건인데, 자, 여러분 물건적 청구의 행사 요건을 여러분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제가 늘 쓰는 천일생 특허인데,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의 나무가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자, 썰어져 들어왔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썰어져 계속 반복하는데 선생님 썰어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썰어져 들어왔다는 것은 갑의 토지에 을의 나무가 넘어져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왔다? 넘어져 들어왔을 때 됐습니까? 자, 을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을의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을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을 고의과실이랍니다.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갑은 누구에게? 나무가 누구 지배 영역 내에 있습니까? 을의 지배 영역 내에 있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야, 나무 제거해라. 왜? 토지 소유권 침해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무 제거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 소유권의 기초로 해서 갑이 을에게 나무 제거. 그래서 여러분 물건적 청구의 행사 요건 나오면 요거 잘 나옵니다.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되고, 자, 요게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 그래서 시험은 요 2번을 가지고 주로 잘 출제합니다. 물건적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상대방을 침해자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지문이 들어있으면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 발생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2번과 3번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오직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물건적 청구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의과실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손해 발생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요 2번, 3번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고, 그럼 침해와 함께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자, 여러분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은 요게 있어야 됩니다. 고의과실과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 뭐 이런 게 있는데, 고의과실로 인한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비로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침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침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반드시 수반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침해가 있고 고의과실과 함께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물건적 청구과 함께 손해배상 이렇게 함께 행사할 수 있고, 항상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침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태풍으로서 을의 잘못 없이 고의과실 없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 뭐 천재지변으로 뭐 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침해했다. 이럴 때는 갑은 을에게 나무 제거 물건적 청구만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 이런 말 하면은 반드시 고의과실과 이런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해가 있으면 무조건 물건적 청구이고, 침해와 함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야 손해배상 함께. 그래서 물건적 청구와 손해배상 항상 함께 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요건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물건적 청구인데, 그래서 이 물건적 청구는 요건에서는
여러분이 요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겠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잘 출제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 그죠? 아까 이 물권적 청권 내용은 내용은 금방 그 물권적 청권의 요건은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죠? 내용은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방인데 주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반환은 현재 목적물을 침해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침해했습니다. 을이 침해해가지고 침탈해가지고 됐습니까? 자,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을에게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은 항상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해가 병에게 처분했다. 팔아버렸다, 그지? 했을 때 갑은 물권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냐면은 현재 병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병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을에게는 일단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을에게 불법행위 성립하면은 이제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고 물권적 청구권만 가지고 보면은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누구에게 병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을에게는 을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면은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방해 제거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해 제거는 현재 침해 중에 있어야 됩니다. 뭐 중에 있어야 된다? 현재 뭐 중에 있어야 된다? 침해 중. 이걸 ing라고 합니다. 자, 이미 침해가 종료되었다. 끝났다. 자, 끝났다. 방해 제거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방해 제거는 현재 침해 중 무슨지 ing 중에 있어야 되고 이미 종료 끝났다 하면은 방해 제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은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그죠?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주로 요 방해 제거는 침해 중 ing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말소, 여러분 그죠? 말소 회복, 진정명의 회복 등기 이거 나오면 방해 제거에 해당한다. 나중에 여러분 그죠? 그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요 방해 제거와 반환을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자, 그냥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누구에게? 병에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하면은 무슨 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준용한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말로 쓴다 했잖아요. 그지?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말로 쓰는데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은 약간의 상대방이 약간 다릅니다. 자, 갑이 점유자인데 자, 을이 침탈했습니다. 을이 침탈해가지고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했을 때 자, 침탈자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자, 현재 병이 점유인데 선의의 점유자다. 자, 선의의 점유자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병이 악이 또는 상속인, 을의 상속인, 포괄승계인 인 경우에만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잘 출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 자, 그지? 요거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그죠? 그 갑의 물건을 누가 을이 침탈해가지고
병에게 처분했는데 병이 선이다. 자, 병이 선이다. 자, 근데 요 소유권에서는 요런 선이 악이 관계없이 무조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일 때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답 한번 해보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앞에 지문 잘 봐야 됩니다. 항상 민법은 몇 부류다? 두 부류. 그렇지. 그죠? 소유권에 기한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한하면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지. 요거 선일 때 점유권일 때는 행사할 수 없고 무슨 권일 때는 소유권일 때는 선일지라도 행사할 수 있다.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챙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냥 시험 문제 뭐 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리 침탈해가 병에게 처분했을 때, 선의의 병에게 처분했을 때 갑이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소유권에 기한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한하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보통 일반적인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일 때는 그렇고 이제 부동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게 여기에 있는 지금 그죠? PPT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설명하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갑의 물건에 그죠?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토지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을 때 못 움직이잖아요. 이건 토지 침탈로 봅니다. 요 갑의 토지에 을이 목재를 쌓아놨다. 을이 무단으로 목재에 쌓아두었다. 적치했다. 하면은 이건 목재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런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갑은 을에게 방해 제거. 그럼 요거는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토지 빼앗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 청구고 건물은 누구냐면 여러분 앞으로 건물 나오면 무조건 뭐 불법적으로 지었던 타인의 토지에 지었던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누구냐 하면 무조건 신축자 거다 말이죠.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는데 건물은 을 거기 때문에 참 이런 경우는 건물 못 움직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토지 빼앗기고 토지 반환 청구와 건물은 누구냐 하면은 을 거다 말이죠. 건물은 을 거는 을은 건물에 들어가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을 건데 이 이제 건물 철거. 자, 근데 선생 건물은 을 거라 했는데 왜 건물 철거야?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방해 제거다 하는 거. 토지를 반환받기 위한 방해 제거로 건물 철거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런 기본 원리를 놓고 보면은 됐습니까? 자, 여러분 갑의 토지에 자, 요 그림이 조금 그저 그런데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무단으로 신축해 가지고 자, 그럼 그런 경우는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건물을 미등기인 채로 병에게 팔았다. 병에게 팔았습니다. 자, 병에게 팔아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권적 청구는 등기가 되고 안 되고 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냐 하면 병이잖아요. 그래서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을 때
을이 가지고 있으면 건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침탈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근데 건물을 미등기인 채로 병에게 팔았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갑은 이제 을에게는 행사 못하고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을이 가지고 있으면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할 수 있고, 그러면 나가 달라고는 안 됩니다. 건물은 을 거기 때문에 나가 달라고는 안 된다, 그죠? 근데 이제 건물을 병에게 팔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똑같이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하고 퇴근은 없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합니다. 건물은 왜 을이 가지고 있으면 을 거고, 을이 병에게 팔아는 병 거기 때문에 등기 안 돼도 병이 지배하기 때문에 병에게 건물 퇴근은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자, 다시 합니다. 을이 신축해가지고 무단으로 신축해가지고 을이 가지고 있으면 요거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 요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을이 가지고 있다가 미등기인 상태 병에게 팔았을 때는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요거 을은 병에게 매매한 경우 병이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병에게 요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 요청 안 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 후에 병에게 매매했다.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병에게 요거 3개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그럼 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지금 병에게 매매했을 때 갑은 병에게 행사하는데 밤이 병에게 행사 중에 토지를 또 누구에게 팔았냐면 정에게 매매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정이 병에게 행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갑이 정에게 토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왜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소유권, 토지 소유권 이전하는 즉시 물권적 청구를 소멸하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야 되냐면은 정이 행사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정이 병에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고 건물 퇴거 요청할 수 없고 정이 2개 요거 그죠? 요거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는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갑의 토지에 아까 을이 무단으로 신축 후에 자, 만약에 아까 병에게 매매했을 때는 갑이 병에게 미등기일지라도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소송 진행 중에 정에게 팔았다 하면 갑은 안 되고 정이 다시 병에게 반환, 방해 제거, 퇴거는 안 된다 하는 거. 자, 근데 요 갑이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 후에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매매한 게 아니라 임대했단 말이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매매했을 때와 임대했을 때. 임대했을 때는 요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을이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을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2개고 아까 앞에 한 것처럼 퇴근은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왜? 건물 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병에게 했을 때는 병에게는 토지 반환도 안 되고 임차인에게는 토지 반환도 안 되고 건물 철거도 안 되고 임차인은 오직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는 소유자 을에게는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한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2개만 되고 퇴거는 안 되고 임차인한테는 거꾸로 2개는 안 되고 오직 임차인에게만 철거하기 위해서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꼭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한번 보는데 어디를 그죠? 문제를 한번 해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죠? 220페이지에 보면
220페이지에 대표 예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듣고 그 문제가 뭐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감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감은 잡혀야 됩니다. 감은 잡히고 나면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하 이구나 온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아하가 와야 된다 그죠? 그런 거. 자 그러면 여러분 220페이지에 보면 대표 예제 보면 문제 풀리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 내용 옳은 것 29회 때 나온 건데 자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에서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에서 자 여러분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요 1번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여러분 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단순하게 보면 어려운데 여러분 그죠? 자 물권적 청구는 물건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 행사잖아요 그죠? 물권적 청구 행사하는데 물권적 청구는 뭐를 행사하느냐 하면은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돈하고 관계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청구 행사 내용은 행위를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행위를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비용, 돈하고 아무 관계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에 의하여 동그라미 하고 물권적 청구에 의하여 동그라미 하고 물권적 청구에 의하여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행위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따라서 이게 뭐 설명 개판으로 해놓은 데 많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 행사 내용으로서 돈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비용은 별도다 하는 거 그지?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입니까? 1번. 그 다음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여러분 불법 원인 급여하면 103조 불법 원인 급여하면 103조고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채권적이든 물권적 일체 그 사람에게 국가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 여러분 특별승계인은 매수인이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특별승계인은 매수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으로 포괄승계인 나오면 상속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갑의 물건을 어리 침탈해갖고 병에게 넘어갔을 때 병에게 처분했을 때 그럼 아까 물권적 청구 소유자는 병이 뭐 선이든 악이든 어떤 식으로 해서 점유를 이전받았던 병에게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권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만 행사할 수 없고 악이 포괄승계인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앞에 자 3번 1번에 3번 소유자는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특별승계인 선의 악이 관계없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 제거 내용을 한다. 자, 그래서 현재 계속되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 자, 요것도 그때 논란에 이미 방해 결과 제거 내용으로 요 국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는 국어를 잘해야 되죠. 방해 제거의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줄치고 그럼 이미 방해 결과의 제거라는 결과라는 것은 이미 종료가 되었다는 거죠. 종료가 되었으면 방해 제거라는 단어는 쓸 수 없다 했습니다. 아까 진행 중에 있어야지 이미 방해가 종료가 되었다. ing 중에 있어야 방해 제거지 이미 끝났다 하면 방해 제거라는 단어는 쓸 수 없다.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는 말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 제거 내용으로 한다 하는 것은 X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여러분 요
1번 스타일이 요 중개사 시험 문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어 잘해야 됩니다. 국어가 안 되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중학교 때 공부하듯이 뭐 초등학교 공부하듯이 내용 알았다 이게 바로 지문에 있고 그런 다른 시험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굉장히 국어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후에는 끊고 나면 주어가 나오죠.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 자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거죠. 하고 이제 이전 받은 사람이 행사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그 문제 나왔을 때 어려운 내용이고 막 해갖고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어떤 해석할 때 저처럼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갑 소유의 X 토지의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틀린 것. 자, 요거 문제 나왔을 때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 났었는데 그럼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난리 날 거 없습니다. 뭐냐면은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해가지고 을이 무단 신축. 여러분 신축한 사람은 그럼 건물은 을 거잖아요. 그러면 을에게는 두 개. 반환 방해 제거.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제거. 그죠? 방해 제거로 철거. 반환 건물 철거. 그 다음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근데 일부를 병에게 임대했습니다. 병이 임차인이다. 임대했다고 그죠? 했을 때는 요 임차인에게는 반환 안 되고 철거 안 되고 퇴거만 된다 하는 거 요거. 그죠? 그럼 끝죠. 그럼 갑은 을에게 을은 건물 소유자잖아요. 무단 신축한 사람은 을을 상대로 철거 구할 수 있다. 맞죠? 을을 상대로 여러분 을을 상대로 철거 구할 수 있고 근데 이 반환을 여러분 그죠? 부드러운 단어로 살짝 속여 놓습니다. 뭐라고 하니? 인도라는 말씀이에요. 인도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 반환. 토지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맞죠? 을을 상대로 퇴거. 자, 건물 소유자에게는 퇴거 안 된다 했잖아. 그럼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인 채로 인도해 준 경우는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뭐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이제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다? 정이다 하는 거. 그죠? 아까 미등기인 채로 정에게 넘어가도 이제 갑은 정에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요 2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이거 나왔을 때도 난리 났었습니다. 1번,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번, 2번 저하고 푸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1번도 매우 어려운 거고 2번도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제 2번은 정형화된 거고 1번은 굉장히 국어적으로 어려운 것들이다. 그 다음에 3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 소유의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한 자는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아까 했죠. 뭐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 후에 병에게 미등기인 채로 매매했다. 매매해도 갑은 병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3번. 자, 4번. 소유자는 허무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 아니고 그죠? 허무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자, 저당권자는 아까 물권적 청구를 인정하되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있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있고 반환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은 어디 동그라미 합니까? 저당권자는 동그라미 하고 반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의 소유권을 뭐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의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자,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하여 소유권을 뭐 상실하여 소유권에 의한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됐습니까? 자, 전보배상 청구권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중요한 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 자,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죠?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전보배상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아까 말소 등기도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거인데 그죠?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권적 청구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데 있습니다. 아까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한번 챙겨 주시고 그래서 꼭 여기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해갖고 병에게 매매했을 때하고 갑이 을이 무단을 신축하고 병에게 임대했을 때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고 뭐 병에게 매매하고 난 뒤에 그럼 갑은 병에게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 중에 정에게 토지를 매매했다 하면은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정이 병에게 행사해야 된다. 왜?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물권 변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